개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진짜 상식 개진상 이프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 달 얘기했잖아요. 지구가 달에 몇십 배, 몇백 배 더 크겠죠? 엄청 크겠죠? 근데 그 지구보다 무려 109배가 더 큰 태양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달이 사라져도요, 지구는 거의 날아간다고 보셔야 되는데, 태양이 만약에 사라진다면, 이건 뭐 당연히 아포칼립스에 관련된 당연한 얘기고 영화로도 있더라고요. 중국 영화가 있어요. 태양이 사라지는 미래가. 그래서 뭐 헬리우스라고 부르는 뭐 그런 도시들을 만들고 거의 모든 걸 태양의 에너지로 이용해서 만드는 그런 어떤 세계관을 가진 영화였었는데, 뭐 각자 인류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방법들이 다 다른 모습들, 그리고 뭐 불과 태양이 사라지면 하루 만에 서로가 가장 무서워해야 될 건 인간이 될 정도로 변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나오는데, 태양이 사라지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든 지구가 살아남기는 힘들겠죠. 다만 어떻게 태양이 뭐 진행이 되어 왔고 앞으로 어떻게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그랬을 때 인류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뭐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일단 태양계에서 제일 커요. 그러니까 태양계겠죠. 예, 목성이 더 컸으면 목성계가 되나요? 항성을 기준으로 보통 이제 어떤 계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또 솔라 시스템, 태양계라는 가운데 태양이 있고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도니까 태양계. 하긴 근데 이 와중에 태양보다 더 큰 행성이 여기에 있을 리는 없잖아요. 있을 수도 있어요. 질량의 문제이기 때문에. 질량 크기는 더 큰데 질량은 태양이 더 높으면 태양을 중심으로 돌게 되는. 그럴 수 있죠. 그게 놀라웠던 게, 태양은 지구의 109배예요. 생각보다 안 커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질량은 33만 배가 무거워요. 이게 가능해요?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느냐, 그 크기라는 게 지름으로 지름 반지름으로 보신다면은 또 이제 지름에서 뭐 1, 2cm 아니면 몇 미터 차이 나는 게, 이걸 부피나 아니면 또 질량으로 환산하면 분명히 더 무거울 수도 있는 거고, 구성 원자가 무엇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도 이런 차이가 있을 거고. 그럼 예를 들면 압축되었느냐, 나무냐 철이냐 뭐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렇게 비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압축은 뭐예요? 태양은 사실은 핵 융합이 일어나는 천체잖아요. 이제 수소에 의해서. 크기는 109배지만 여기를 이루고 있는 건 굉장히 무거운 원자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꽉 눌러져 있으니까 더 무거운 것이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 지금 얘기가 수소가 헬륨으로 변하는 핵 융합 반응에 의해서 태양이 에너지를 생산한다라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그 이제 수소 원자는 가볍습니다. 사실 수소는 가벼워요. 상당히 제일 가벼운 원자에 속하는데, 그 압력 같은 이야기를 한 게 어떤 거냐면은, 그 핵 융합을 하기 위해서는 뭐 고압의 환경에서 이제 핵이 융합을 하면서 그 수소나 헬륨 원자들에 대한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핵 융합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지구가 갖고 있는 이런 압력, 혹은 아니면 지구나 아니면 다른 행성들이 갖고 있는 이 행성을 이루기 위한 메커니즘과는 약간 다른 핵융합을 하는 어떤 유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면은 이제 지구는 고체잖아요. 그렇죠. 태양은 고체가 아닌 거예요. 고체가 아니죠. 근데 어떻게 더 압력도 더 세고 어떻게 더 무겁지? 고체가 더 단단하니까 고체가 더 무거워야 되는 거 아닌가? 얘네도 이제 서로 간의 반응에 의해서 이제 중심에서 이제 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실제로 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건 중앙부인데, 이것들이 퍼져 나가면서 이제 태양계에 있는 다른 곳들이. 맞아. 우주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 목성인가 어디는 그거 땅 아니라면서요? 기체라면서요? 분명히 또 땅도 있습니다. 목성에. 근데 이제 대부분이 이제 기체를.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저게 땅덩어리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다 기체라면서요? 맞습니다. 우주는 어려워. 거기까지 가지 맙시다 일단. 자, 어쨌든 엄청난 에너지를 생산해내고 있는 태양. 이 태양이 저는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태양빛이 거기서 번쩍하고 수소가 터지면서 이렇게 빨갛게 빛나고 있잖아요. 거기서 출발해서 지구까지 오는데 8분 20초 정도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거 정말 궁금해. 엄청 좋은 렌즈로 엄청 가까이 우리가 보잖아요. 태양 이만큼 큰 거에 속까지 이렇게 막 가까이 보일 정도로 우리가 엄청 좋은 망원경으로 보면 내가 지금 미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랑은 또 다르죠. 왜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이제 이미 태양 빛에 의해서 가시광선을 관측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관측하고 있는 이 가시광선이라는 게 어떤 그 반사된, 아니면 그 가시광선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정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대를 해서 태양 표면을 직접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태양 표면에서 지구까지 이 가시광선이 오는 거리에 따른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가시광선을 앞에 가시광선을 보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구에 도착한 가시광선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결국 관측자는 땡겨서 보는 것뿐이지 우리 눈은 지구에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쫙 배를 보고 있으면 쭉
앞에서 서서 보는 거 같은 거 아니에요? 그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그 음식점에 줄을 서야 되는데 누가 대신 서줬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야 나 이거 좀 껴줘. 이런데 보통 안 껴주잖아요. 야 너 뒤에 가서 그냥 서래. 얘가 이제 그 뒤에서 서라는 건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얘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사람들이 쭉 있으니까 결국에 제가 기다려야 되는 대기열이거든요. 근데 빛도 똑같아요. 여기 있는 가까운 쪽을 본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도달하는 시간이 열리기 때문에 8분 20초 미래를 보는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옆에서 맨눈으로 태양 보는 사람이나 1억 배 줌 땡겨서 보는 사람이나 결국 같은 8분 20초 뒤를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야 과학은 어렵다. 왜 그러지? 엄청 가까이서 봤는데 왜 미래가 아니지? 근데 이제 태양이라는 것도 있고 저희가 지구도 얘기했고 뭐 달도 얘기했고 여러 가지 이제 행성들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 태양이라는 존재는 뭐 태양계에서 어마어마한 위치이기도 하고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게 태양의 원동력이잖아요. 태양이 혹시 사라질 가능성이라는 것이 뭐 설이 있어요? 태양이 없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태양이 수명을 다해서 뭐 부피가 커지고 태양이 수명을 다한 뒤에 뭐 주변의 행성들을 잡아먹고 나서 태양이 없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 있고요. 부피가 점점 커져요? 예, 뭐 이 태양의 어떻게 보면은 항성이죠. 항성의 수명에 따른 변화. 그러면 수성 먹고 금성 먹고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점점 커질 겁니다. 그럼 더 뜨거워지겠네요, 지구는? 분명히 더 뜨거워질 테고요. 태양이 가까워지는 것과 같은 효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그 태양계도 소멸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하나 있고. 이야기는 굉장히 먼 얘기니까요, 그죠? 예. 수십억 년 뒤. 수십억 년 뒤. 한 50억 년쯤 뒤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면은 또 안드로메다 은하였나요? 이제 우리 은하와 가까이에 있는 은하 있지 않습니까? 근데도 빛의 속도로 수천 년 날아가야 되는데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억 년이 지나면서 이 은하가 서로 섞이면서 은하 간의 충돌에 의한 태양이 소실되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설도 있고요. 그거는 정말 수천억 년 뒤에 있을 일? 근데 은하와 은하는 안 만나지만요. 헨리 해성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근데 얼마 전에 뭐 지나가지 않았어요? 2011년이 안 돼. 몇 년이었네요. 실제로 태양하고 혜성하고 부딪힌 일이 있었어요. 우와! 진짜요? 예, 혜성이 태양이 이제 충돌을 했고요. 어떻게 됐어요? 아주 큰 일은 없었는데 이 혜성이라는 게 사실은 그 혜성의 기원도 여러 가지예요. 결국 얘네 구성 물질은 대부분이 얼음 이런 애들이에요. 얼음 먼지가 뭉쳐서. 예. 참 진짜 우주는 어렵다. 먼지가 뭉쳐서 혜성이 되려면 얼마나 뭉쳐야 돼? 뭐 큰 천체도 있지만 티끌모아 행성입니다, 여러분. 근데 보시면은 이런 애들이 태양을 가까이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혜성 보셨다면은 그 혜성 자체가 가지고 있는 코마, 아주 희미한 희뿌연 연기도 있을 테고 막 그 머리카락처럼 쫙 나오는 그런 것들도 이제 그 갖고 있는 그 얼음층들에 대한 증발에 의한 관측 현상이거나 아니면 얘네가 타면서 내뿜는 그런 애들인데 실제로 혜성이 태양이 충돌하는 걸 관측하는 건 아마 그때가 가장 이슈가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도 그 태양의 혜성이 충돌한다라는 걸 처음 보고한 게 또 아마추어 전문가. 그래서 그거를 또 유럽 우주기구라고 이사라고 있고 또 나사는 줄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 둘이서 합작해서 만든 소호라는 위성이 있어요. 그거는 태양 관측 위성인데 그 태양 관측 위성으로 또 그 현상을 부딪히는 장면을 인터넷 검색하면 나와요? 바로 나옵니다. 우리가 보여드릴게요. 이 소호라는 위성 같은 경우 재미있는 게 그 태양 그냥 눈으로 보면은 눈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태양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태양 주변의 그 플레어, 뭐 코로나 이런 것도 잘 보기 위해서 얘네가 자체를 필터에 씌워요. 태양에다가 그 접시 같은 거 갖다 놓은 것처럼 이제 태양 자체 중간 부분을 가리고 이 주변을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 혜성이 충돌하는 당시를 촬영했더니 엄청난 플레어가 팍 터지는. 이렇게? 예. 혜성은 근데 제 생각으로는 그냥 녹아서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태양이 어마어마하게 뜨겁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날아가면서 안 타고 끝까지 날아가서 부딪힐 수도 있어요? 태양도 태양 중심으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온도가 천차만별이거든요. 수천 도씨. 그래서 중심부까지 안 가더라도 뭐 1,500만 K 뭐 그 정도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특정 천체가 날아오더라도 이 천체는 분명히 증발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주와 우주가 부딪히는 정도가 아니면은 태양을 쳐서 없앨 만한 해성은 존재할 수가 없겠네요. 이렇게 시뮬레이터가 있는 걸 봤는데 유니버스 샌드박스 2라고 그런 걸 가지고 또 천체와 천체의 충돌 이런 거 시험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지구만한 행성인데 전부 다 물로 이루어져 있는 건 태양에 뭐 부딪혀보고 시뮬레이션 하는 거 보니까 태양이 막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니면 태양이 엄청나게 커지거나. 물이 가득한 행성이 날라오면은 그거 땡겨다가 제2의 지구로 만들어야지. 물이 있는 행성 자체가 여지껏 한 번도 없지 않았었나요? 아니요, 물이 있는 행성이 있습니다. 화성도 이제 토양에 수분이 있을 것이다. 근데 화성에는 물을 이렇게 확인한 적은 없잖아요. 토양 자체가 수분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확인을 하는 거고요. 얼음 뭐 얘기는 들어본 것 같아요. 예. 저희가 가능성은 너무너무 희박해서 사실은 뭐 태양이 사라진다라는 것을 전제해 둘 수 없지만 어떤 경우가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태양이 만약에 사라진다면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될까요? 일단 블랙아웃이죠. 그렇죠. 완전히 까매지겠죠. 항성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태양계는 일단은 항성을 하나로 두는 곳이에요. 항성이 뭐야? 빛을 내는 행성인데 네. 태양이 없으면 이제 빛이 없어지죠. 태양계 전체의 빛이 없어지는 거예요? 거의 그렇다고 보셔도 될 것 그럼 같습니다. 완전한 블랙이네요. 그럴 것도 아닌 게 네. 별들도 빛나는 것처럼 분명히 지금은 태양이 너무 밝기 때문에 태양의 밝기에 비해서 다른 천체가 빛내주는 것을 못 보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런 그렇죠. 것들도 보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영화에 중국 영화 제가 봤다는 영화 보면요. 블랙 어느 순간 블랙아웃이 딱 되는 순간 우주의 별이 예. 어마어마하게 막 보이더라고요. 안 보이던 별들이 보일 거예요. 자, 일단은 블랙아웃이 됐고 예.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보여지게 될 거고요. 근데 이 블랙아웃 됐다. 야, 별도 보이는데 이럴 별도 없을 거예요. 왜요? 이제 그 태양계 보면 그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태양이 없어졌어요. 네. 그럼 이제 누굴 중심으로 돌까요? 튕겨서 나가요? 제 생각은 이제 목성이 질량이 가장 크기 때문에 목성을 중심으로 또 그 라그랑지 포인트라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태양계 내에 있는 다른 행성들이 그 최대한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목성을 중심으로 가는 순간 이미 우리는 전부 다 바바바바방 하고 다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죠? 자전이 바뀌는 순간 우리는 다 그냥 예. 날아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태양이 사라져서 없어져 버리면 자전과 공전 때문에 인간은 인간뿐만 아니라 그냥 지구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건데 태양은 그대로 있고 네. 꺼졌을 때 생명체가 존속을 할 수가 없죠. 근데 그 순간에는 괜찮잖아요. 태양은 그대로 존재하되 네. 태양이 빛을 발하지 않는다라고 그렇죠, 그렇죠. 하면 태양에서 또 오는 정보들이 많습니다. 근데 태양 자체는 이제 식물들에 대해서 과합성을 할 수 있는 네. 소스도 될 것이고요.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천천히 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지열 발전 이런 것들 이제 딱 끝나는 거. 친환경 그렇죠. 발전 관련해서는 대부분 이제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리고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네. 의존을 많이 해야 될 텐데 그렇죠. 빛이 없으니까 그런 것도 문제. 근데 석유 캐내고 막 석탄 캐내는 건 할 거 아니에요. 뭐 그것들이 이제 자동화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할 텐데도 그러면 지금 달이나 예. 이런 데들은 그래도 태양을 받잖아요. 태양을 못 받으면 행성들의 온도는 어느 정도까지 떨어져요? 태양에 가까운 이제 행성들 같은 경우도 몇백 도씨까지 올라가는 네. 경우도 있고 지구도 이제 겨우 간신히 그 지구의 이 살기 좋은 온도를 네네.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태양 네. 덕분에. 태양이 없다? 네. 라고 하면은 그 수금, 지하, 목토, 천해 네. 해가지고 쫙 이렇게 있으면 이 먼 쪽에 있는 천체일수록 뭐 전반적으로 행성의 온도가 춥죠. 낮다라고 네. 하는 것처럼 이 온도들하고 비슷하게 또 평준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쪽은 몇 도나 돼요? 뭐 드라이 아이스가 얼어있다 라고 하는 네. 것도 보면은 이제 마이너스 뭐 100몇 도까지 내려갈 텐데 근데 지구도 보시면은 그 내부 자체에서 지열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 때문에 아주 내려가진 않을 거예요. 지구는 그나마 아직 대류, 멘틀 자체에 대류 활동이 있는 행성이기 때문에 마그마도 있고 하니까. 예. 근데 천천히 지켜가죠. 아주 천천히. 그러면 완전히 바로 멸절이 아니네요. 뭔가 방법을 인류가 찾아낼 수도 있는 시간은 갖게 되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태양이 만약에 혜성하고 부딪힌다거나 아니면 거기 설정상으로는 웜홀이라는 게 생기면서 태양이 빨려 들어가 버리는 뭐 그런 설정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태양이 없어지죠. 네. 그럼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어두워 이게 아니잖아요. 예. 없어지는 순간 팡인 거죠 지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통도 없겠죠? 바로 오니까 이거 아프진 않을까요? 마지막에 죽는 상황이 되면. 순간적으로 몇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사람이 핑 하고 날아가면 고통도 없지 않을까요? 차라리 그랬으면 낫겠네요. 혹시 태양이 거대한 변화나 거대한 문제를 일으켰던 인류 역사상에 뭐 그런 기록이나 사건이 있었어요? 인류 역사상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태양이 이제 인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그 EMP 아시죠? EMP 알죠? 태양이 폭발하면 EMP랑 비슷한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요? 이게 플레어, 네네. 이제 뭐 흑점 폭발 네네. 이런 것들인데 태양이 이제 강렬한 에너지를 탁 내면은 얘네가 지구 자기장에 영향을 줍니다. 네. 지구 같은 경우 오로라 네. 지방을 보실 수 있잖아요. 네네. 이 지구는 이제 하나의 자석과 같은데 이제 벤 앨런대라고 해서 지구의 자기장들이 모이는 부분들이 극점에 존재합니다. 네.
근데 플레어가 만들어내는 태양 에너지가 이 벤 앨런대라고 해서 이 자석 끝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되는데 이쪽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태양풍이 지구 대기에 영향을 주는 것이 이제 EMP가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오로라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강하면 어떻게 되냐? EMP면은 보통 생각하시는 게 로봇들 멈추게 만드는 거. 전자기기 멈추고 네네. 뭐 어떻게 보면 뭐 지구 네. 위기를 되살리는 그쵸. 뭐 그런 매트릭스에 나오죠. 예, 그렇죠. 그렇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태양풍 자체가 너무 강하면 인공위성 마비. 그러면 뭐 GPS 못 써요. 그러면 그거는 스카이넷이 지구를 점령했을 때 터미네이터가 인간들을 공격할 때 도저히 안 되겠으면 태양을 공격해서 태양에서 플레어가 크게 일어나게 만들면 지구상의 모든 인공지능 로봇이나 이런 것들은 쓰러지게 만들 수도 있겠군요. 근데 또 문제가 요즘에는 EMP 실드가 된 EMP 실딩이 된 제품들이 많이 나와요. EMP가 쉴드가 돼요? 그 제일 간단하게 보시면은 옛날에 램 사버렸어요 PC. 네네. 램 사면은 또 이제 막 은박지로 막 예, 있어. 그게 뭐 정전기 방지나 네네. 뭐 아니면은 또 이제 특히 저도 옛날 유학 다니고 할 때 보면은 램을 한국에 사가요. 네. 사가서 가면은 갈 때는 항상 은박지를 싸거든요. 네네. 다들 얘기하는 야 그거 비행기 스캔할 때 자기장 나오면 이거 끝나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은박지를 싼 건데 이런 것들을 실딩을 하는 거예요. 네네네. 결국에는 전자기파에 대한 실딩. 야, 미래에는 만약에 로봇가 우리 공격해도 그러면은 EMP 폭탄으로 끝낼 수 있는 게 아니네. 매트릭스의 설정은 잘못됐네. 그때는 아마 EMP 실딩에 대한 것들이 아직 많이 나오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이제 EMP 실딩을 한다는 것 자체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근데 군사적으로는 뭐 비용이 문제겠습니까? 예. 일단 태양이 만약에 폭발되거나 사라지면 순간 아무도 고통 없이 빠이빠이 모두 그냥 순간적으로 빠이빠이고요. 만약에 꺼진다면 서서히 지구가 식어가면서 나타나는 어떤 온도와의 변화, 기류의 변화, 대류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지만 서서히 식어가면서 그것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또 인류의 방법들을 찾아볼 수는 있지 않을까. 철국열차 같은 경우도 보면 다 얼어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분명히 그 지구의 자원이나 이런 것들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계속해서 인류가 살아갈 방법들은 찾을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해주신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